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기적으로 평일에 올려드리고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저희가 보너스로 영상을 올려드리니 알람 설정해 두시면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35,800포인트 요기 저항 구간이라서 바로 회복하면 좋겠지만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네요. 이유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국경에서 접경하고 있는 이 상태로 해서 최근에 천연가스 유가를 비롯해서 뭐 식량 가격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게 이제 상징성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9%대였는데 2%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3%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금리는 3월에 인상을 하는데 이제 가장 매파적인 이제 대표적인 총재 중 하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 자주 언급드리죠. 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가 7월 초까지 1%까지 금리를 인상했다. 제로 금리에서 1%까지 올리려면은 0.25씩 0.25% 포인트를 올리면은 이제 네 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7월까지는 3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한 번은 0.5% 쪽을 지지하겠다라고 돌아선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 올릴 수 있다. 충분히 우리는 올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확인하고 이제 0.5%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장 매파적인 위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연준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매파적으로 돌아서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0.5% 인상한다라는 부분 기존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 부분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뭐 다 믿을 수는 없다. 항상 여지를 남겨주는 발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로 먼저 이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보고 금리로 안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뭐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한다?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빅스텝으로 올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크게 밀렸지만 이번에는 적당히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요 34,800과 35,800 요 사이에 뭐 박스권 정도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1선도 돌파했고 이 우하향하고 있는 21선이 꼬리를 이렇게 돌려 세워야지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저항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시도를 이렇게 위쪽 올라갔다가 밀리느냐 여기서 밀리느냐 차이였는데 그대로 좀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구간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이 나스닥은 요 14,600포인트 건드려주고 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위쪽 방향으로 이제 그 플러스 전환까지도 돼 있었는데 결국 뭐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밀렸다. 그래도 21선 아직 이탈은 안 했는데 오늘 이 구간 요 아래 구간 14,000포인트 유지되는지 요 구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14,000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올라왔다가 뭐 이 구간을 이중바닥성 혹은 다중바닥성으로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14,000을 이탈하면은 이 이중바닥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지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 미증시는 또 밀릴 만한 핑계거리를 잘 찾은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억울하죠. 만기일 때문에 올라갈 구간을 잘 못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850 정도, 2800 위쪽 2800 정도는 최소한이고 2850 부근까지 올라가줘야 이제 밀려서 이중바닥을 만들더라도 2750 흔들기 하고 올라간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미국 증시 저항받는다고 같이 조정받으면은 2750을 우리는 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코스피가 잘 버텨준 편이에요. 그래서 2750을 이탈하긴 했지만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장중에는 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거의 뭐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었죠.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개파락 나온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만기일 이후 수급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최근에 매수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거기다 3,000개 가까이 매수를 추가적으로 쌓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옵션 동향도 콜옵션 상승 포지션 구축 오케이, 풋옵션 하락하면은 손실 보는 포지션, 즉 이것도 상승 포지션에 해당됩니다. 적어도 하락하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밀리지 않고 횡보만 해도 됩니다. 풋옵션 매도는. 그러면은 횡보하거나 올라가거나 해야 되니까 적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 뭐 자금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이 정도, 그것도 주말을 앞두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놨다. 미국에서 저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그럼 코스피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기일 때문에 미증시 올라오는 거 그대로 반영이 안 됐죠. 한 2,850 정도 정도는 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이던 아니면은 그 이후던 반영을 해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덜 밀리는 것을 일단 반영을 하고 추후에 못 올라간 부분을 다시 올라가는지는 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동향은 주말을 앞두고 이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고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상방 포지션 구축해놨다는 것은 꽤나 특징적인 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가 2750을 살짝 이탈한 것처럼 코스닥도 이제 9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요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주었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작년 말부터 당분간은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만 지나면 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좀 쉰다 생각하시고, 게임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 실적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일 뭐 이제 그 일본 관련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플러스 공장 쪽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공장 두 곳이 이제 가동이 중단된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일이고, 이제 13만 원을 넘어가서 여기 안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빼꼼 내민 거는, 만약 여기서 살짝만 조정받아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빼꼼 내민 거 말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와 줘야 한 13만 5천 원 부근 정도,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올라와 줘야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쉰다고 해도 13만 원 흔들기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했다, 돌파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양봉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에 뭐 호재거리가 들어오고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카카오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워낙 뭐 어려운 구간을 거쳤죠. 카카오가 이제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 이제 골목상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까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좀 화살을 이제 국민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화살을 골목상권 침해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화살이 카카오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12만 원 구간대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결국 이탈했죠. 그럼 이때부터는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카카오도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작년에 저희가 칼럼도 올려드릴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만 노리고, 제가 볼 때 투자 기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이 조금 9만 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조금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뭐 실적이 뭐 양호하게 나오고 계속 꾸준히 실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죠. 거기에 이 인형현금의 15%에서 30% 정도를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쓴다라고 합니다. 배당으로 해서 5% 정도를 배당으로 쓰고, 뭐 한 10에서 뭐 한 25%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들도. 그러면은 외국인이 좋아요. 외국인들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장에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동안 임원진들이 한 번 더 밀린 이유 중 하나가 또 임원진들이 또 내부자 거래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라기보다는 스톡옵션이나 이런 부분을 매각하면서부터 이제 애사심이 없고 이거 시사채액만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부 이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좀 이제 신뢰성을 많이 잃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건 카카오가 이제 주주분들께 할 수 있는 속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을 회복했는데 9만 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9만 원을 회복해서 여기를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갭을 메우려면 여기 나와 있는 갭을 메우면은 10만 5천 원 구간 쪽에 약간의 의미를 담고 있고 뭐 근데 여기보다는 중요한 구간은 12만 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9만 원 유지될 경우에 10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치, 2차는 12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데 작년 내내 삼성전자가 어려웠고 카카오로 대체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자,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하면은 이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죠. 뭐 하나금융지주 외에도 금융지주사 전체적으로 양호했고 여기에 이제 손보사 쪽은 이제 현대해상을 비롯해서 뭐 양호한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그리고 이 보험주 중에서 이 생보사 중에서는 미래에셋 생명이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래에셋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보험주 중에서는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그리고 소각까지 하면 더 좋고요. 이런 자사주 매입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 기업은 주주들한테 이제 친화 정책을 주주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업 쪽에다가 조금 더 가치를 두고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한유화랑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주 NCC 폭발 사고가 있었죠. 최근에 건물 붕괴, 그리고 양주에도 폭발 사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대한유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반사이익을 얻겠다 해서 이제 위쪽으로 반등이 좀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냥 요 좀 이탈하지 않아야 할 구간을 이탈했던 구간을 회복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워낙 뭐 많이 밀려 있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 이 대한유화보다는 그래도 롯데케미칼이 주가 레벨은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폭발 사고가 났으니까 이 하나솔루션이랑 이제 DL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겠죠. 하나케미칼은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반등 예쁘게 만들다가 저항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고 DL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DL 케미칼인데 이 합작법인입니다. 하나솔루션이랑. 그런데 이 DL 케미칼은 비상장사고 DL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DL이 오늘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쪽도 뭐 아직 유지되면서 뭐 한국석유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앙에너비스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 유가랑 천연가스 쪽을 계속 뭐 자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너비스, 여기에 이제 뭐 흥구석유, 여기에 뭐 GS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주 쪽, 이 종목들은 뭐 기존에도 워낙 많이 언급드리고 거의 매주 언급드리는 것 같으니까 뭐 이제 거의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뭐 식량 쪽까지 보면 뭐 에그 인플레이션 쪽, 식량 쪽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뭐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뭐 5,300원 이 구간을 그동안 계속 저항받던 구간을 뚫어내고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건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뭐 팜스토리나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이지바이오는 출발을 하고 있죠. 매드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영향을 받았는데 신규 상장이니까 이런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해화학이나 이런 비료주는 아직까지 좀 반응이 좀 없네요. 사조 동아원도 그렇고 위쪽으로 올라왔다 윗꼬리 달고 밀렸죠.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반응이 좀 없었다. 사조 동아원도 2%대인데 아직 뭐 1,300원도 돌파 못하고 이쪽 이 남해학이나 사조 동아원 쪽이 오늘 조금 약했다. 그리고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꼬리 쪽을 넘어가서 위쪽 저항을 넘어가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면은 이제 전쟁 관련주들, 뭐 방산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일 단조도 이날 바로 매수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흐름 자체가 양호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위쪽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3,000원 위쪽에 살짝 저항을 받고 있던 부분을 이제 돌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 단조나 뭐 빅텍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잡히고 있고, 뭐 큰 종목들도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관련해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었죠. 이건 참고하시고, 뭐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좀 비중 있는 종목들도 올라오면서 보시면은 다 저항 맞고 좀 밀려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주 그리고 식량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쪽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어떻게 합의가 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 어제 위메이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찬물을 끼얹으면서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오늘까지 뭐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이제는 조금은 뭐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이제 더 많이 괴롭겠죠. 이제 좀 제한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실망감 나오면서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뉴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별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그래도 이 구간이면은 상장 이후에 이 정도 구간이면은 뭐 상장 후 최저가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하는 의견, 이쪽이 증권사 쪽이나 전체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30만 원 회복될 때 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아니면은 요 구간 좀 더 지켜보고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 게임빌이죠. 이쪽은 이제 컴투스 쪽에서 이제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갖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 구조가 나오면서 나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같이 밀려 내려왔지만 나는 실적 좋으니까 회복될 거야라고 하면서 혼자 15%나 올라왔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섹터에서도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솔딩스는 그럼 이번에 확인된 거는 12만 원 구간 정도는 좀 지켜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만 원 구간을 저점으로 뭐 형성을 해놓고 위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마다 한 뭐 12만원에서 뭐 15만 원에서 이 16만 원 사이에도 뭐 저항이 있고 하니까 뭐 짧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아예 돌파 16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눌린 다음에 매수하거나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에디슨 EV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업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할 곳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안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리고 최근에도 좀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 UNI라는 기업의 주식을 23.1%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을 뭐 거의 뭐 인수하는 수준이 되는 건데, 쌍용차 자금 인수하는 부분이 정말 괜찮나 보네. 다른 데다가 투자할 여력까지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 EV가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건드리긴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용기 있는 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그 대상 기업인 UN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바로 뭐 상한가에 어제 오늘 해서 연속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23.1%나 매수를 할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바로 뭐 최대 주주에 올라갈 정도인데, 그러면은 뭐 이제 추후에 뭐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번 주 뭐 만기일도 있었고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앞두고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금리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있고 하실 텐데, 주말에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 이게 원래 한 3, 4월 정도 예상인데 저도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까지는 다들 금리 인상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시기에도
처음에 이제 경기부양책을 쓸 시기에도 그걸 다 믿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다. 2022년에는 금리 인상한다. 이 경제가 이렇게 돈을 풀면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뭐 말씀을 다 드렸었죠. 이거는 코로나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말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보수적이라고 사람들이 보셨는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본 다음에는 올해 한 6월에도 가능성이 있겠다. 더 당겨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매파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더 현실이 매파적으로 가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슈도 있고 해서 더 급진적으로 변한 건 있지만 결국 현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중국 영향도 있고 전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벌어졌고 이게 한 3, 4월 정도 조정이 오지 않겠냐 했던 것이 조금 당겨진 거, 한 분기 정도 당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를 먼저 맞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시겠지만 요 구간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이 언제나 오는 일입니다. 우려감으로 먼저 하락한 다음에 정작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다소간의 뭐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지금은 제자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뭐 분석하는 거랑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랑 다 봐도 잘 안 맞아요. 그냥 이슈에 의해서 누가 한마디 하면 어디서 언론에서 뭔가 한마디 하면 그 이슈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심리가 시장을 좀 장악하는 이런 구간이에요. 네, 이러면은 이 심리가 장악하는 시장은 비상식적인 시장입니다. 네, 비상식적인 시장이고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정상화가 돼요. 상식적인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움직일 테고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갈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지금이라면 이제 아예 뭐 저점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시간을 오래 투자하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하셔야 되느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있다. 성장성이 있거나 혹은 뭐 실적 쪽에 뭐 가치가 있거나 하면은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1차 반등 구간 이렇게 나오는 구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교체하는 것도 좀 고려를 충분히 해보실 만합니다. 교체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 내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기업에 이제 신뢰를 주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교체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분들은 좀 유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체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이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한 7월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업 내용을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구간이니까 뭐 너무 뭐 금리 인상한다고 뭐 공포감을 갖거나 우려감을 갖고 이제 뭐 주말에 벌벌 떨고 계시지 마시고 뭐좀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주말에 좀 휴식도 취하시고 하면서 주식을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또 좋은 구간 오고 상식적인 구간 오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구간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간 오니까 이 구간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